선영아, 우리 엄마가 결혼 날짜 얼른 잡으래. 거봐, 내가 그랬지? 너 집 있다고 하니까 바로 허락하시잖아. 이제 큰 걱정 덜었다. 엄마가 너 며느리 시험 합격이라더라. 잘 됐지? 이제 상견례 날짜 잡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녀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녀를 업신여기기 바빴던 태도가 이제는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녀는 더욱 결혼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코칭을 받은 듯 멀끔한 양복을 입고 그녀가 가져갔던 것과 똑같은 한우 세트와 꽃바구니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인사는 됐고, 자네 일단 앞치마하고 저기 상으로 접시부터 나르게. 아, 참, 수저랑 젓가락도 좀 놓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앞치마를 주섬주섬 입고 수저와 접시를 날랐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최선영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3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뒤로 가족을 떠났고 그 후로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러 가거나 아빠를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영 씨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허전함을 달래며 어린 마음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영 씨와 오빠에게 2배의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의 이러한 헌신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선영 씨의 오빠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역할을 맡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삶에서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었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가족을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영 씨와 어머니를 보호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고 선영 씨는 그런 오빠를 깊이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물론 가족 모두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때때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해야 하는 가정 관련 문서나 친구들의 질문처럼 사소한 일도 선영 씨에게는 종종 민감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선영 씨의 가족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이해하며 결속력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환경은 선영 씨를 조기에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고 어머니와 오빠가 보여준 헌신과 책임감을 보며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선영 씨는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 덕분에 선영 씨는 독립심과 책임감을 강하게 갖추게 되었고,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녀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녀를 지탱해 주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선영 씨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빨리 사회로 나가 어머니와 오빠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진로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선영 씨가 선택한 길은 평범한 사무직이나 안정적인 공기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직에서부터 시작해 야근과 교대 근무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작게나마 가족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사회로의 첫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흔히 안정적인 대학교 진학을 권했지만 선영 씨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나 무시 섞인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립심을 키워온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책임지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녀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선영 씨는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마치 건조했던 삶에 새롭게 물길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과거나 특별한 가정 환경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않는 그 남자의 태도는 선영 씨에게 커다란 위안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녀의 고단한 하루를 달래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이 이토록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은지, 자신도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지 놀랄 정도로 그와의 시간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연인 이상의 존재였으며 그녀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이 남자친구는 단순히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첫 번째로 진정으로 그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들여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선영 씨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그녀는 오래 유부녀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갔다가 파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엎었습니다. 이혼도 그렇고 파혼도 그렇고 어느 한쪽만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한쪽 얘기만 듣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며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결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신이 이해심이 그다지 많은 여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집안의 모든 요구를 맞춰주기에는 자신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했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연애할 당시 둘 사이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서로의 집안을 왕래하지 않았고 둘만 좋으면 그만이었으니 특별히 문제가 될 일도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일 때 그의 어머니로부터 종종 전화가 오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얘 세아가 지금 홈쇼핑에서 개개가 나오는데 그것 좀 주문해줘라. 내가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예약제라고 하네. 이것 좀 해줘라. 얘 다음 주 수요일에 집으로 와서 밥이나 한번 먹자꾸나. 등의 이야기로 10분이고 20분이고 대화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전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차 그런 전화가 잦아지며
불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선영 씨는 조심스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랑 되게 친한가 봐. 아들들은 엄마랑 대면대면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오빠는 엄마랑 필요한 말만 하고 사는데. 남자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차남이라 그런 거지 뭐. 우리 형은 엄마랑 별로 안 친해. 딸 같은 아들 노릇하는 사람 나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야. 우리 엄마 간섭이 심한 편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 형은 왜 결혼 안 한 거야?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형 한 번 갔다 왔어. 3년 전에 이혼했거든. 형은 당분간 결혼할 생각 없을 거야. 지금 만나는 사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집에서는 통 얘기 안 하거든.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형이 이혼했구나. 혹시 왜 이혼한 건지 물어봐도 돼? 남자친구는 난감한 듯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이유는 잘 몰라. 형수는 우리 집에 잘 오지도 않았거든. 형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겠지 뭐. 아무리 형이라 해도 그런 건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 그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의문은 남았지만 그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형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선영 씨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흠이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그녀는 형이 왜 이혼했는지 점차 알게 되었고 그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 외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트러블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발생한다고들 합니다. 선영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와 남자친구는 사귄 지 3년이 넘어갈 무렵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동갑내기 샐러리맨이었고 그녀와 남자친구는 서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양가에서도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의 부모님께 얼굴을 비추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된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까지 챙겨 예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는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비 시어머니가 대놓고 자기 아들이 그녀보다 아깝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방문 전 조심스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미리 말해둘 게 하나 있거든.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혹시 너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귀띔하는 거니까. 응, 무슨 말인데 그래? 우리 엄마 얘긴데 실은 우리 엄마가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 너무 솔직하신 게 장점이자 단점이신 분이라 네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도 막 물어보실지도 몰라. 그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 선영 씨는 남자친구의 말을 가볍게 넘겼지만 그날 방문 후 그녀는 결혼을 진지하게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 상대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설마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얼마나 곤란한 말씀을 하시겠어? 라고 대답했지만 그 예상은 철저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시간이 고작 몇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10번도 넘게 반복되었고 심지어는 그녀에게 우리 아들 장가 보내기 아깝다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아들이 그녀보다 나 장가 보내기 아깝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그녀를 무시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려서 어머니와 이혼했고 어머니가 홀로 그녀와 오빠를 키웠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잘해 대학에 진학하고 현재는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학업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협력업체의 계약직 생산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끈기와 인내로 버텼고 그 결과 첫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기숙사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쉬는 날도 마다하고 일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사이버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산 결과 열심히 돈을 모았고 30 초반에 청약에 당첨되어 30평대 브랜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모두 갚고 전세를 2번 돌리며 아파트 값은 폭등해 3배나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여전히 근무하며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그녀는 자수성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경제적 상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가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하게 되면 그때 경제적 부분을 오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댁의 태도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인사하러 간 날은 예비 시아버지의 생신이었고 예비 시댁은 그날을 가족 모임과 그녀의 소개를 겸하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예쁜 꽃다발과 백화점에서 고른 비싼 한우 세트를 준비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댁에는 남자친구의 이모 3명도 와 있었습니다. 사전에 들은 적 없는 방문객들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들은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듯했고 그 분위기에서 촉이 온 그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댁의 부엌은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모들과 예비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식탁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불편했던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도 상 차리는 거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선영아, 너는 손님으로 온 거니까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하지만 10분 넘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는 것이 고역이었던 그녀는 결국 예비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저라도 놓고 접시를 나를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러라고 하며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모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왔으면 눈치 빠르게 제깍제깍 도왔어야지. 뭐 말 안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니? 그녀는 민망한 마음을 안고 앞치마를 입고 예비 시부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알아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손을 거드는 예비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저를 놓고 있던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다가와 도와주자 또 다른 이모가 남자친구를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예. 우진아, 너는 그만하고 저기 거실상에 가서 이모부들이랑 앉아 있어. 네 섹시감 신경 쓰느라 이러는 거야? 남자가 이러는 거 아니다. 처음부터 이러면 네 섹시 버릇 나빠지는 거 모르냐? 얼른 가. 남자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남자라고 앉아만 있으면 되겠어요? 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혼나요? 그러자 이모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얘는 남자랑 여자랑 같아? 좋은 말 할 때 가서 앉아. 남자친구는 결국 이모님의 말에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다를 게 뭐라고 저러실까? 음식은 모두 준비되었지만 다 된 음식을 식탁으로 옮기는 일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에게 이 일을 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뭔가 핀트가 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늘이 여기 오는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음식을 옮기며 상황에 순응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나르고 있을 때 이모님들은 남자친구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얼른 앉아서 먹어라. 남자가 뭘 하고 있어. 음식을 모두 옮기고 나서야 그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예비시댁에 온 만큼 무슨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식사에 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 시간, 예비 시모와 이모님들은 그녀와 남자친구를 나란히 앉히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가정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들은 듯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와 그 집안의 잘난 아들과 결혼하면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둘을 맞벌이 하면서 아주 어렵게 공부시키고 키웠어. 너도 네 엄마가 남매를 혼자 키웠으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알 거야. 그래도 나는 집안일이며 육아며 혼자 다 했어. 미리 말해 두지만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집안일은 손끝 하나도 건드리게 하지 말아야 해. 나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쓰레기 봉투 쥐어주는 여자들 이해가 안 가.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성공하는 법이야. 이 말 명심해라. 하지만 여자도 일을 그만두지 말고 돈은 벌어야 해. 옆에 있던 이모님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아무리 흠 있는 쪽에서 잘해야 하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오늘 색시감을 유심히 보니 살림도 잘할 것 같아. 손도 야무지고 엉덩이가 가벼운 걸 보면 딱 알지. 예비 시모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아들이 장인어른 사랑도 받는 게 좋은데 우리 아들이 왜 굳이 모자란 집에 가서 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원래 모자란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야 시댁에 잘하는 거야. 어쨌든 결혼할 때 예물예단 정식으로 잘해오고 우리 우진이는 순금으로 목걸이랑 팔찌도 해오렴. 그 말을 듣던 그녀는 이미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아들이 있어요. 오빠가 장가갈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라 엄마랑 계속 살 거라서요. 어머니 아들이 아들 노릇할 일은 없어요. 사위는 사위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우리 아들이 아들 노릇할 일은 없는 거지. 너도 오래 사귀었다니 잘 알겠지만 너 말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솔직히 인생 피는 거야. 공순이가 은행 다니는 신랑을 어찌 만나겠어? 그러니 내가 결혼시켜 주면 늘 이 신랑을 섬기며 살아야 할 거다. 그나저나 너희 신혼집은 어찌할 건지 상의해봤니? 우리 아들 말로는 대출 받는다고 걱정하던데 미리 말하지만 우리 집 얻는데 보태줄 형편은 못 된다.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예물 정도는 네가 원하는 거 해주마. 그녀는 공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게다가 여자치고는 제 나이가 많으니 나중에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말까지 들으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객관적인 사람이었던 큰 이모부가 나서서 예비 시모와 이모들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 어른들과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키우며 고생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선물까지 준비해 이 집에 왔나 하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녀를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화가 난 그녀는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큰 이모네가 내줬고 방학 때마다
이모들 집에서 돌아가며 지냈다며 그들을 엄마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4명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차를 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빴던 거 있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결혼하면 우리 둘이 사는 거지. 이모랑 엄마랑 사는 거 아니잖아. 시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집안일 하는 거 안 보이면 되는 거야. 설마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겠어? 걱정 마. 아까는 엄마가 혹시 네 편 든다고 서운해할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야. 60평생 그렇게 사신 분 우리가 맞춰야지. 안 그래? 그녀는 마음속이 복잡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자기 엄마랑 이모들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속상하네. 솔직히 이런 분위기는 예상 못 했거든. 우리 엄마는 내가 대접받고 오실 줄 아셨을 텐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장모님께는 그냥 대접 잘 받고 왔다고 말씀드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우리 엄마가 기분 좋게 허락을 안 하시니까 영 기분이 그러네. 아들 있는 엄마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기분 나빴어도 네가 이해해라. 결혼을 미루더라도 같이 노력해봐야지. 안 그래? 그녀는 더 이상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맞장구 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일단 너무 속상해서 말이야. 이 결혼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자기가 돈 없어도 결혼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거든. 남자친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인데?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거면 자기랑 나랑 둘이 벌어서 금방 재산 모을 수 있겠다 싶었어. 그냥 양가 도움 많이 받지 말자고 하려고 했던 거야. 남자친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 너 아파트가 있었어? 나한테 진작 얘기해주지 그랬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을 거 아냐? 어디 있는 아파트야? 지금 얼마짜린데?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운 좋게 분양받은 거라 지금은 대출도 다 갚았고 많이 올랐어. 한 8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남자친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숨김 없이 경제적인 부분을 터놓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까보자. 나는 아파트 얘기했으니 자기 얘기도 듣고 싶어. 남자친구는 급히 차를 세우더니 자신이 가진 은행 잔고와 주식 투자금 현황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굳이 통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자산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남자친구보다 4배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웃기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결혼을 확실히 접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받은 대접과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결혼 때려치워라. 그딴 집 아니라도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내 귀한 딸을 그따위로 대접해. 요즘 세상에 정말 그런 집안이 있는 거니? 너 절대 주눅 들 거 없어. 너는 그딴 소리 듣고 왜 끝까지 참고 있었어? 그 자리에서 다 엎어버리고 나오지 그랬어. 그녀는 어머니의 성질을 달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성질대로 했으면 엄마 욕먹을까 봐 참았던 거야. 걱정하지 마. 나 결혼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 근데 나만 당하고 이대로 결혼 안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그놈 엄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지. 안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만 당하고 그냥 넘길 일은 아니지. 그놈 당장 우리 집에 데려와봐. 엄마가 대접을 제대로 해줄 테니까. 며칠 뒤 그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한 말을 전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엄마가 결혼 날짜 얼른 잡으래. 거봐, 내가 그랬지?
너 집 있다고 하니까 바로 허락하시잖아. 이제 큰 걱정 덜었다. 엄마가 너 며느리 시험 합격이라더라. 잘 됐지? 이제 상견례 날짜 잡자.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참, 무진 씨. 우리 엄마가 이번 주에 당장 집에 인사하러 오라는데 괜찮아? 남자친구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갈게. 선물은 뭐 사가면 좋을까? 그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아서 준비해. 엄마가 기다리신대. 그녀는 남자친구의 방문이 그녀의 결혼이라는 게임을 끝내는 마지막 한 수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녀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녀를 업신여기기 바빴던 태도가 이제는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녀는 더욱 결혼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코칭을 받은 듯 멀끔한 양복을 입고 그녀가 가져갔던 것과 똑같은 한우 세트와 꽃바구니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집에는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긴장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히 대접할 요리를 준비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인사는 됐고 자네 일단 앞치마하고 저기 상으로 접시부터 나르게. 아, 참. 수저랑 젓가락도 좀 놓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앞치마를 주섬주섬 입고 수저와 접시를 날랐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를 도와주려 하자 어머니는 그녀의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선영아, 너는 여자가 이런 걸 왜 해? 저리 가서 상에 앉아서 먹기나 해라. 그녀는 어머니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상을 다 차린 후에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자네 집에 인사 갔을 때 식구들에게 아주 거하게 대접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네. 남자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지만 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딸이 아버지 없이 내가 안간힘 써가며 키웠네. 우리 딸은 내가 잔소리 한 번 안 해도 혼자 알아서 자기 앞가림 다 한 아이야. 그래서 미리 당부하는 건데 우리 딸이 결혼하면 절대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해야 하네.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집안일은 손끝 하나 대게 하지 말라는 말이야.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자네보다 월급도 많고 벌어놓은 돈도 많다지. 게다가 집도 있는데 둘이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내 딸이 살림까지 하면 쓰겠나? 나는 절대 내 귀한 딸이 그러고 사는 꼴은 못 봐. 요즘은 남자도 잘난 마누라 외조하는 세상이라는 걸 명심하게. 자네, 그거 약속할 수 있나? 남자친구는 말문이 막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장모님, 그게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잘 상의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우물쭈물한 대답에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자네, 이제 보니 남자답지도 못하구먼. 우리 딸같이 복덩어리 데려가면서 그거 하나 확답하기 어렵나?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자네 말이야. 솔직히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팔 잡히는 거 아닌가? 집도 없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데 어느 여자가 자네랑 결혼을 하겠어? 그런 생각 안 해봤지? 내가 결혼시켜주면 늘 우리 딸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걸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참, 집은 우리 딸이 해가니 자네는 적어도 집값 10% 되는 금액으로 혼수를 다 채워놓게. 예물, 예단은 필요 없으니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하게. 이 조건 싫으면 자네 어머니한테 결혼 못 시킨다고 전하게.
오늘 기왕 왔으니 밥 한 끼는 먹고 가게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식사 내내 예비 장모의 푸대접에 어두운 표정이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선영아, 너네 엄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셔? 아니, 왜 저렇게 까칠하신 거야? 원래 예비 사위는 대접 잘 받는다던데 난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원래 딸 가진 부모들은 자기 딸이 귀한 줄 아니까 다 그런 거야. 우진 씨도 그랬잖아. 아들 가진 부모도 그렇다며. 이제 와 하는 말이지만 다 똑같은 자식인데 아들, 딸 구분해서 귀한 자식, 안 귀한 자식 나누는 것도 웃긴 일이야. 아무튼 오늘 대접받은 거 우진 씨 엄마한테 말씀드려. 나는 생각 정리되면 연락할게. 잘 가. 그녀는 냉정한 태도로 말했고 남자친구는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꼬리를 내리며 물러났습니다. 이후 며칠간 그녀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고 그간의 연애를 정리했습니다. 사랑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무리 그를 좋아해도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남자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질척거리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던 그는 오빠가 나서서 한 대 때려버리겠다고 할 만큼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이별을 확실히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는 그녀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와의 대화를 위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다급히 그녀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왜 연락을 안 받았어? 우리 엄마도 계속 너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다들 너희 가족 한번 보자고 난리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번엔 우리 가족 전부 너네 이모들 앞에서 테스트 받아야 하는 거냐? 미안한데 우리 엄마는 너 사회시험에서 탈락이래. 우리 엄마는 너 같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여자 감싸줄 줄도 모르는 놈한테는 나 못 주시했다네. 이 정도면 답이 된 거니?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항의했습니다. 선영이, 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사위 시험이라니? 양가 인사 잘 드렸고 이제 날 잡고 상견례만 하면 큰 고비는 다 넘기는 거잖아.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이미 이 결혼 마음 정리했어. 너한테 우리 집 오라고 한 건 내가 너네 엄마한테 당했던 기분 한번 느껴보라고 부른 거야. 우리 엄마도 내가 무슨 대접받았는지 다 알고 계셔.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 우린 결혼 못해. 파혼하자. 남자친구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격분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최선영, 네가 이럴 수 있냐? 우리 엄마가 말 함부로 하는 건 미리 너한테 양해를 구했었잖아.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며느리 테스트 좀 하는 게 뭐 어때서? 엄마가 아들 장가 보냈는데 그 정도로도 못해?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며느리 테스트? 웃기고 있네. 너네 집안은 주제를 좀 알아야겠다. 감히 다른 집 귀한 자식을 왜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려 들어? 이제 알겠다. 너네 형이 왜 이혼했는지. 너네 형수 아주 똑똑한 여자였겠어. 일찍 결혼 생활 접은 거 보니 말이야. 남자친구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너 말 다 했냐? 적당히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솔직히 우리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희 집안 아빠도 없고 네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별로인 건 맞잖아. 그래도 집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허락한 거라고. 그녀는 냉소를 띠며 대꾸했습니다. 그 허락 필요 없으니까 꺼져줘. 나 너랑 절대 결혼 안 해. 우리 오빠 부를 건데. 지금 한 대 맞고 꺼질래? 아니면 조용히 꺼질래? 그녀의 태도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남자친구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오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오빠는 그녀의 출퇴근 시간에 동행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 아들은 대단한 아이인데 당신 딸이 뭘 잘났다고 파혼을 하겠다고 합니까? 어머니의 거친 말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평온하게 응수했습니다. 맞아요. 우습게 봤습니다. 우리 딸이 그 집과 사돈될 일은 없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우습게 봤다고요? 우리 아들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우리 아들은 미래 가치가 몇십억 원이에요. 그녀의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딸은 8억짜리 집도 대출 없이 씻고 현금 자산도 4배나 많습니다. 그쪽 아들이 자랑할 게 뭔가요? 다른 호구 며느리나 찾아보세요. 결국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녀의 집에서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녀의 어머니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대같이 우스운 집안에 내 딸 절대 못 줘요. 우리 딸이 집 있고 돈 있다는 거 알았으면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하긴 싹싹 빌어도 내쫓았을 겁니다.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을 함부로 대한 거 사과하면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온 건데 기가 막히네요. 우리 아들 푸대접한 거 절대 사과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녀의 어머니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댁에서 먼저 우리 딸 푸대접한 거 며느리 시어머니 뭐니 하면서 우습게 한 거 사과하세요. 막말한 거 사과하고 다시는 안 보는 걸로 하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사과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결혼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그녀의 딸이 가진 조건이 아깝다는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 집 며느리도 아닌데 당연히 손님이죠. 말했다시피 이 결혼은 안 될 말입니다. 댁처럼 몰상식한 사람하고 사돈 맺을 생각 없어요. 우리 딸 집이고 돈이고 탐내지 말고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녀는 보다 못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그만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면 좋게 끝날 일도 더 꼬인다는 거 몰라요? 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세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간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일단 네 엄마 좀 잘 설득해봐. 우리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갑자기 이러는 건데. 우리 엄마가 틀린 소리 한 거 없는 거 몰라? 너희 집안이 금수저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둘이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면 되잖아. 내가 다 사과할 테니까 너야말로 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아줘.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 너 진짜 웃긴다. 내가 집 있고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붙잡고 싶어? 미안한데 우리 집이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니야. 경기도에 아파트 대출 없이 있고 4명의 차도 있고 연봉도 너보다 많아. 너랑은 수준이 안 맞아. 그만 구질하게 굴고 네 엄마 모시고 돌아가.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대화를 듣다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호박으로 태어난 년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니?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도면 수박이죠. 아줌마 아들은 호박은커녕 감자축에도 못 끼는 거 아시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차분하게 그들을 등 떠밀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이상 결혼시키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다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붙잡으려고 몽리를 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집안에서도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남자친구를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인연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끝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돈 들인 것도 없이 일이 끝난 것을 두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일에 전념하고 운동과 취미 생활을 하며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화가 나는 순간은 있어도 헤어진 일로 마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연애 당시에는 그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사람의 마음이 참 가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이제는 담담하게 떠올릴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선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굴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선영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